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잠이 안 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불면증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사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노인분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0시만 되면 텔레비전 보다가 졸음이 쏟아지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죠. 그런데 또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낮에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불면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약 없이도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밤이 되면 분비되어서 이제 잘 시간이에요 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이 점점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낮에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조금씩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저녁 7시, 8시만 되면 졸리고 새벽 3시, 4시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낮 동안의 활동량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다니고 집안일하고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확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의자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면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햇빛과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커튼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창가에 서서 햇빛을 10분 이상 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이제 아침이구나,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낮 동안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가능하면 오전 중에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불면증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거나 벽을 짚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꼭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되어서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20분 정도 산책하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소화도 돕고 잠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휴일에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정했다면 매일 7시에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2주만 지나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정하세요. 보통 7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난다면 밤 12시에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졸리지 않은데 억지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뇌가 침대는 뒤척이는 곳이라고 잘못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가 다시 졸음이 오면 그때 침대로 가는 겁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걸 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낮잠은 어떻게 할까요? 낮잠을 아예 자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낮에 1시간, 2시간씩 자면 밤에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잠자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더우면 잠을 못 자시죠. 이불이나 담요로 온도를 조절하시고 가능하면 창문을 조금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세요. 빛 차단도 중요합니다. 가로등 불빛이나 차량 불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거나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에 있는 전자기기의 불빛, 예를 들어 텔레비전 대기 불빛이나 시계 불빛도 가능하면 가리세요. 소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잘 깨시는 분들은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깊은 잠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침대와 베개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한 경도의 침대가 좋아요. 베개 높이도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세요. 목이 너무 꺾이거나 너무 젖혀지지 않는 높이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시간 관리입니다.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 몸과 마음을 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잔다고 하시는데 사실 카페인은 몸속에 56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녹차, 홍차,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술도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술 마시면 잘 잠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잠드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새벽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세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가족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미지근한 물로 1015분 정도 목욕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다섯 번째는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기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머릿속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복식 호흡을 배워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4-7-8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5번만 반복해도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근육 이완법도 좋습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힘을 주었다가 풀어주세요. 각 부위마다 5초씩 힘을 주고 10초 동안 완전히 힘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잘 옵니다.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냥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10분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걱정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걱정들을 종이에 다 적어버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일기장을 닫으세요. 이렇게 하면 걱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꼭 8시간을 자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60대 이후에는 67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8시간을 자려고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룻밤 못 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못 잤으니까 쉬어야지라고 낮에 누워 계시면 밤에 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불면증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거야 라는 걱정도 버리세요. 이런 걱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더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대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쉬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해, 빨리 자야 해라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쉰다는 생각으로 계세요. 잠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7번째는 다른 건강 문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잠을 못 자죠. 관절염, 허리 통증,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통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진통제를 드시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적절한 운동으로 통증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증도 문제가 됩니다. 자다가 숨이 막혀서 자주 깨는 거예요. 배우자가 당신 코 너무 심하게 골아 또는 자다가 숨 안 쉬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도 흔합니다. 누웠을 때 다리가 간지럽거나 저리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철분 부족이나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질환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이나 혈압이 조절되면 잠도 훨씬 잘 오게 됩니다. 8번째는 드시는 약을 점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데 그중 일부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잠을 방해합니다. 스테로이드 약물도 각성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관지 확장제나 일부 항우울제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제가 불면증이 있는데 지금 먹는 약 중에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제는 단기간 23주 정도만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장기간 드시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고 낙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조심하세요. 수면제를 끊고 싶으신 분들은 갑자기 끊지 마시고 서서히 양을 줄여가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이면 약 없이도 잘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9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우유, 바나나, 달걀, 두부, 검은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을 저녁에 조금 드시면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호박씨, 아몬드, 다크 초콜릿에 마그네슘이 많아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탄수화물이 좋습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이요. 너무 배고파도 잠이 안 오니까 자기 이 시간 전에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하지만 자기 직전에는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저녁 8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드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 소변을 한번 보고 주무세요. 체리 주스나 카모마일 차도 도움이 됩니다. 체리에는 자연스러운 멜라토닌이 들어있고 카모마일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낮 동안 활기차게 지내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어서 우울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울하면 당연히 잠도 못 자게 되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세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 낮 동안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잠이 잘 옵니다.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뭐든지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삶의 즐거움도 생기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됩니다.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복지관에서 설거지를 돕거나 아파트 꽃밭을 가꾸거나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웃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단 너무 피곤할 정도로 무리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많죠? 하지만 다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째 주에는 아침에 햇빛 쬐고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주에는 침실 환경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한 달쯤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23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늦게 자거나 낮잠을 조금 길게 자거나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이 모든 방법을 23개월 동안 꾸준히 시도했는데도 잠이 안 오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면 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시면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불면증은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불면증이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약 없이도 수면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커튼을 치고 방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복식 호흡을 5번 하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쉰다는 생각으로 계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으세요. 밖으로 나가 산책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편안하게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잘 주무시면 낮에도 활기차고 기분도 좋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을 보내시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